안녕하십니까. 제로번 김차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5일이고요. 지금 현재 새벽 2시 48분입니다. 제가 너무 열받아 갖고 다이에딕을 구현하려고 결심했습니다. 다이에딕스 이렇게 해서 검색해 보면요, 위키피디아에 다이에딕스 이 다큐멘트가 나오고요, 여기에 다이에딕스가 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뒤로 미루다가 오늘 드디어 결심하고 이걸 구현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제가 원래 계획했던 거는 C++23이 제대로 구현되면 그때 이 다이에딕 클래스를 구현하려고 했는데요. 도저히 못 참고 오늘 구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이에딕이 없으니까 벡터 연산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제가 여기에 한 페이지를 더 찾아보는데요. 벡터 캘큘러스 아이덴티티즈, 위키피디아에서 벡터 캘큘러스 아이덴티티즈를 찾아보면요, 이 문서에 이런 이상야릇한 기호가 나옵니다. 이 A에다가 델 연산자를 취했는데요, 이거는 벡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벡터에다가 그레디언트 연산자를 갖다 붙였는데 이거는 벡터가 아니고요, 다이에딕스입니다. 여기서 아래로 좀 더 내려가 보면 여기에 quotient rule for division by a scala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식을 보면 phi는 스칼라 함수고요, a는 벡터 함수인데 벡터에다가 그레디언트를 붙였습니다. 벡터에다가 그레디언트를 갖다 붙이면 이 결과는 다이에딕스로 나옵니다. 제가 웬만하면 좀 버티고 벡터로 다 구현하려고 했는데 이 다이에딕스가 없으니까 제 캘큘러스 라이브러리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심하고 이 다이에딕스 클래스를 구현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컨트라베리언스, 코베리언스 이 위키피디아에 컴퓨터 사이언스 말고 이 문서를 누르면요, 여기에서 covariance, contravariance of vectors 이 문서가 나옵니다. 제가 이 문서를 어제 일어나갖고 새벽에 이 문서를 읽어갖고 오전 내내 읽었는데요, 이 문서를 처음에 읽을 때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일단 코벡터, 이 코벡터가 뭔지 모르겠고요, 듀얼 벡터 스페이스, 이 듀얼 벡터 스페이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아래로 읽어가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용어 자체가 너무 낯설고요, 전혀 모르는 용어이고, 그래도 계속 읽었습니다. 계속 읽고 쭉쭉 모르는 내용 그냥 받아들이고요, 그냥 무시하고 계속 읽어 나갔는데요, 계속 아래로 쭉쭉 읽어갖고 거의 오전 내내 이 문서를 하나 읽었는데요, 이거 인쇄해서 보니까 한 9페이지 정도 됩니다. 읽어가는 과정에서 여기 example이 있는데요, 이 example 부분을 열심히 들어봤더니 앞에서 이해 못했던 게 다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듀얼 베이시스 벡터 그래갖고 나와 있는데요, 이 뒤에서 읽으니까 앞에서 이해 못했던 듀얼 벡터 뭐 이런 말이 다 이해가 되고요, 전혀 이해가 안 되던 문서가 끝까지 쭉 읽고 나니까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처음에는 이 문서가 전혀 이해가 안 됐는데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 하나도 모르겠고를 무시하고 계속 쭉 읽었더니 다 읽고 나니까 이제 이 문서가 이해됩니다. 제가 며칠 뒤에 이 코베리언트와 컨트라베리언트에 대해서 동영상을 한번 촬영할 건데요, 이번 동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어떤 A라는 개념을 배우고 싶은데요, 이 A라는 개념을 배우려고 했더니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A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B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하고요, B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C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C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D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문제가 비교적 쉬울 때는 4개의 개념을 알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1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A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B, C, D를 다 알아야 A를 이해할 수 있고요. B를 이해하려면 B를 제외한 A와 C, D를 알아야 B를 이해할 수 있고요. C를 이해하려면 C를 제외한 D, A, B를 이해해야 하고요. D를 이해하려면 D를 제외한 A, B, C를 이해해야 D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회귀적이라고 말하죠. 이런 거 어떻게 공부할까요? 이런 거 어떻게 공부하냐 그러면요. 이렇게 하면 100% 성공합니다. A라는 개념을 공부할 때요. A를 100%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30%에서 40% 정도만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B를 공부할 때 B를 100%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세요. C로. C를 읽으면 C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C를 이해하려면 A, B, D를 알아야 C를 이해할 수 있는데 C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C를 100% 이해하려고 하면 불가능하고요. C를 30% 또는 40% 그 정도만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D로 넘어오는 겁니다. D도 같은 방식으로 30% 또는 40% 그 정도만 이해하고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옵니다. 다시 A를 읽어보면 처음에는 30-40% 밖에 이해 안 되는 게요. 두 번째 읽으면 60%, 70%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B를 또 읽으면 처음에 B를 읽을 때 30%, 40% 정도밖에 이해 안 되는 게 두 번째 B를 읽게 되면 60%, 70%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다음 또 C를 읽고 D를 읽고 이런 방식으로 세 바퀴만 돌아보세요. 제 경험으로 말하면 세 바퀴 돌았을 때 이해 안 되는 경우 거의 드물었어요. 10개 중에 8개 내지 9개는 3번 정도 읽으면 웬만하면 도사됩니다. 제 경험으로 말하면 대부분 3바퀴 정도 돌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거는요. 모르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르는 걸 받아들인다는 뜻은 지금 현재는 내가 모르지만 계속 진행한다. 이 모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면 다음에 반드시 또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모르는 걸 억지로 알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서 한 바퀴 돌고 다시 끝까지 가서 또 한 바퀴 돌고 이런 식으로 획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 중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입니다. ISO, CPP, ORG 이 웹사이트에서요. 컴파일러 컨퍼먼스 스테이터스를 눌러보면 C++ 컴파일러 서포트가 나오고 컨트롤 F에서 deducing this를 찾아보면요. 이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만 deducing this를 지원합니다. 다른 컴파일러는 지원되지 않고요. 이 기능은 C++ 23부터 지원됩니다. 그리고 forward like 오늘 이 forward like를 사용할 건데요. 이 forward like는 오늘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C++만 지원됩니다. 다른 컴파일러는 아직 제대로 지원 안 되고요. 이것도 역시 C++ 23부터 지원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Geometry, Tensor Calculus 이 폴더를 열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002 Dyadics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이 버튼을 누르고 dyadics.cpp 엔터를 누릅니다. Ctrl V하고 웰컴 창은 닫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그냥 붙여 넣고요. 이거를 접어 올리고 여기에서부터 forward like를 테스트 해 봅니다. void test forward like int main 이 함수 이름을 여기다 붙여 넣고요. std cout std 불 알파 여기다가 cpg display function name 이렇게 하고요. Ctrl Shift P를 누르고요. Edit Configuration JSON 이거를 누르고 23으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1위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거는 닫아도 되고요. Constant int n은 오고요. Constant 더블 d는 6.7 제가 아무렇게 넣었고요. O로 이거는 L-value reference 아니면 R-value reference입니다. A는 D A의 타입은 뭘까요? A의 타입은 뭘까요? A의 타입이 뭔지 알아보려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std cout type of A 이렇게 해서 cpg get type category 하고요. 여기다가 A를 제공합니다. cpg and there 이렇게 하면 A의 타입이 출력이 됩니다. 한번 해보죠.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를 꺼내야 합니다. cd 002 diedix cl std c++ latest 사용해야 되고요. ehsc 넣어야 하고 diedix.cpp fe m.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해봅니다. cls 자 보세요. 자 이걸 좀 줄이고요. 여기서 이 A의 타입이 뭐가 될까요? M 해봤더니 더블의 레퍼런스입니다. 그러니까 A의 타입이 더블의 레퍼런스가 되었고요. 이번에는 O로 이렇게 하고요. B는 std forward like 꺽쇠 열고요. constant int L-value reference입니다. 이렇게 하고 D를 넣었습니다. 이번에 B의 타입은 뭐가 될까요? 여기서 B의 타입은 뭐가 될까요? 예, 빌드에서 테스트 해보면 됩니다. 다시 빌드 했고요. 빌드 되었습니다. M 와우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이번에는 constant double L-value reference잖아요. 맞죠? 예, constant double L-value reference예요.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했어요. 한 번 더 복사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고 C로 했어요. C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C 이렇게 아마 이렇게 하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죠 뭐. 예, 다시 빌드 했고요. CLS M 보세요. 컨스탄트 더블 이거는 알밸류 레퍼런스예요. 알밸류 레퍼런스. 여기 컨스탄트는요. 여기에서 온 거예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더블은요. D의 타입이에요. 요 인트는 날라갔어요. 여기서도요. 요 인트는 날라갔고 다 더블이잖아. 더블은 이 D의 타입이에요. D의 타입. 여기 A의 타입도 더블이잖아요. 그죠? 다 L밸류 컨스탄트. 그러니까 이 D를 A에다 지정할 때 D의 더블은 그대로 유지되고 요 L밸류와 컨스탄트가요 그대로 전달됩니다. L밸류, R밸류, 컨스탄트가 그대로 전달되고 더블은 원래 데이터에서 옵니다. 원래 D의 타입에서 더블이 오고 컨스탄트 L밸류 레퍼런스는 여기에서 옵니다. 그래서 forward like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테스트를 해보세요. 오늘 제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forward like가 어떤 혁명을 불러오는지 아시게 됩니다. C++가 세상에 나온 이후로 처음으로 C++ 클래스 디자인 방식이 바뀝니다. C++ 23부터 오늘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forward like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 CPG, Numerical Analysis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열었고요. end of 네임스페이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 붙여놓고요. 템플레이트 type name types 컨셉트를 만드는데요. 컨셉트 이름이 at least one non-floating point C라는 새로운 컨셉트를 하나 만듭니다. 이거는 폴드 익스프레션을 사용할 건데요. CPT non-floating point C라는 컨셉트를 사용하는데요. 여기다가 타입 파라미터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폴드 익스프레션을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C++ 17에 도입된 폴드 익스프레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금방 설명드릴 테니까요. 일단 몰라도 참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types는 파라미터 팩이고요. 이 전체는 폴드 익스프레션이고 이 폴드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컨셉트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여기에 타입에다가 std remove cb ref t 이렇게 해서 타입에서 컨스탄트 볼라타일 레퍼런스를 제거합니다. 여기에서도요. std remove cb ref t 이렇게 해서 컨스탄트 볼라타일 레퍼런스를 제거하는데요. 여기다가 줄바꿈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E가 빠졌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립니다. void test at least one non
플로팅 포인트 이렇게 하고요. std cout 잘 보세요. int 플로트 캐릭터 롱롱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그 다음에 이 네임스페이스는 cna 입니다. at least one non floating point c 했고요. int float 캐릭터 롱롱 cpg and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합니다. 붙여놓고 이번에는 short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short를 넣습니다. 이거를 복사하고요.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 제가 여기다가 이거를 복사해서 이 함수에다가요 붙여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는데요. cls m 해보면 int float 캐릭터 롱롱 true 둘 다 true가 나왔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float 더블 float 이렇게 수정했고요. 여기다가 붙여 넣었습니다. 다시 빌드 합니다. cls m 해보면 여기에서는 모두 다 플로팅 포인트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false입니다. 여기에서는 int 캐릭터 롱롱 이거는 플로팅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플로트만 빼고 여기는 플로팅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true입니다. 이 컨셉트 이름이 at least one non floating point 적어도 하나는 플로팅 포인트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다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여기다 붙여놓고 단 하나만 플로팅 포인트가 아니면 참입니다. 이 경우에 캐릭터가 플로팅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이 경우는 모두 플로팅 포인트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빌드 해보면 cls m 적어도 하나는 플로팅 포인트가 아니다. true. 나머지는 모두 플로팅 포인트일 경우는 fals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번 동영상에서 이용합니다. 컨셉트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 동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면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dyadic 클래스를 구현합니다. 템플레이트, type name, type 1 복사하고 type 2 type 3 이걸 다 복사하고 붙여놓고 인덴트 좀 합니다. type 4 type 5 type 6 좀 들여쓰기 하고요. type 7 type 8 type 9 9개의 타입을 받았고요. 클래스 dyadic 이거는
forward declaration이 아니고요. primary class template입니다. 이거는 forward declaration이 아니고 primary class template입니다. 그 다음에 specialization이 들어가는데요. template, std, floating, point, scalar, type 이렇게 하고요. 클래스 이름이 동일합니다. dyadic. 그런데 이거는 스페셜라이제이션이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 뒤에다가 타입을 지정해 줘야 합니다. 이게 스페셜라이제이션인데요. 몇 개를 넣어야 할까요? primary class template에서 9개의 타입을 지정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스페셜라이제이션에서 9개의 타입을 지정해야 합니다. 하나, 둘, 셋, 줄바꿈 했고요. 다시 한번 복사해서 6개고요. 9개입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를 열고요. 세미콜론 합니다. 지금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템플레이트. 잘 보세요. 콜러블 with one float와 float but not BCTR 3DC font type 11 복사하고요. 붙여놓고 font type 12 붙여놓고요. font type 13 지금까지 3개의 템플레이트 파라미터를 선언했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21, 22, 23 지금까지 6개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31, 32, 33 그래서 9개입니다. 역시 클래스 다이애딕을 여기다 선언하는데요. 이것도 스페셜라이제이션입니다. 스페셜라이제이션일 경우에는 클래스 이름 뒤에 꺽쇠 사이에 템플레이트 아규먼트를 줘야 합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11, 12, 13 지금까지 3개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21, 22, 23 그 다음에 31, 32, 33 그래서 총 9개를 제공하겠고요. 클래스 이름 뒤에 세미콜론 들어가야 합니다. 위로 올라가세요. 여기다가 dyadic scalar element 이렇게 디마케이션 하고요. 여기다가 dyadic 콜러블 with one float 이렇게 디마케이션을 해둡니다. 지금 2개의 클래스를 동시에 디자인하고 있는데요. 총 4개를 만들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2개만 디자인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다가
template type name type concept callable with one float or float but not BCTR 3DC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std remove cbreft type 이렇게 해서 기존 컨셉트를 이용해서 새로운 컨셉트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긴 컨셉트 이름 대신에 이런 컨셉트를 사용해도 동일합니다. 이 자리에다가요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데요. 저는 이거를 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나중에 CW1, 4, F, B, N, V 이게 뭐야? 코딩 할 때는 이게 뭔지 알아요. 지금 제가 이 코딩 하고 있을 때는 이게 뭔지 아는데 시간이 조금만 흘러버리면요 이게 무슨 컨셉트인지 몰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길게 쓰세요. callable with one float or float but not BCTR 이렇게 긴 이름을 쓰시라고. 그러면 이 자체가 다큐멘테이션이에요. 어쨌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이게 빌드가 되는지 테스트 해봅니다. 당연히 빌드 될 것입니다. 빌드 되었고요. 여기에서 public using value type scalar 타입을 하나 지정해 놓고요. using array type std array scalar 타입의 총 9개요. 9개. 그 다음에 public 하고요. 여기다가 빈 컨테이너 데이터 타입을 하나 만드는데요. m data 이거는 멤버입니다. 자 내려오고요. 내려오고 여기에서도 public 하고요. using value type 하고 std tuple입니다. 이번에는 tuple인데 9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이 9개의 파라미터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개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1, 12, 13, 21, 22, 23, 31, 32, 33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value 타입에서 m data public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이 스페셜라이제이션과 위에서 이 스페셜라이제이션이 충돌합니다. 왜 충돌할 수 있냐 그러면요, 여기서 펑타입 11, 펑타입 12, 펑타입 13, 21, 22, 23, 31, 32, 33은 모두 플로팅 포인트 타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9개의 템플레이트 아규먼트가 이 클래스 타입이 모두 플로팅 포인트 타입이 될 수 있고, 여기에서도 모두 플로팅 포인트 타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돌합니다. 충돌을 방지하려면 requires at least one non-floating point C 이 컨셉트를 이용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constraint라 그래갖고 여기에 있는 이 템플레이트 아규먼트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플로팅 포인트 타입이 아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가능한 이렇게 컨셉트 이름을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요. 제가 이거를 보관하겠습니다. 가능한 이렇게 길게 쓰세요. 오늘 코딩 할 때는 이렇게 짧게 써도 이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요. 나중에 이거 고칠 때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나중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해 못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붙여 넣었고요. 이거를 이렇게 고칩니다. 이렇게요. 어디엔가 이 컨셉트가 정의되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dyadic callable with two floats. 여기 아마 s가 붙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요. 없다 그러네요. callable with two floats or float but not vctr3d 없으면 여기에서 가서 만들어야 합니다. callable with two floats or float but not vctr3dc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잘못 썼나요? 뭐가 잘못 썼죠? 똑같은 것 같은데. 아, 2가 아니고 S네요. S. 예, 이렇게 고쳤습니다. 왜 안 먹히죠? 됐고요.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이번에는 콜라블 with 3 floats 이렇게 3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수정했고요. 제가 이왕 클래스 디자인 하는 김에 한꺼번에 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는 엘리먼트가요 3개의 파라미터를 받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애딕의 각각 엘리먼트가 함수는 함수인데 3개의 플로트를 받는 함수이고요. 제가 이거는 수정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2개의 플로트를 받는 다이애딕이고요. 이거는 하나의 플로트를 받는 다이애딕이고 이거는 스칼라를 받는 다이애딕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컨스트럭터를 만들어 갑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지금 엘리먼트가 스칼라입니다. 다이애딕의 엘리먼트가 스칼라이고요. 템플레이트 SED 플로팅 포인트 ARG 타입 이거는 디폴트로 플로트로 놓고요. SED 플로팅 포인트 ARG types required인데요. size of ARG types가 8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8개면 이게 제일 앞에 게 플로트니까 9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이름을 컨스트럭터 이름으로 사용하는데요. ARG type M11 디폴트 값으로요 0.0 F로 넣고 ARG types 이렇게 하고요. ARGs 콜론하고 여기에 no except를 넣어도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m data 이게요 이게 m 데이터고 이거를 이렇게 캐스팅 합니다. static cast 여기서 이 스케일러 타입을 여기다 제공하고요. M11 그 다음에 복사하고요. 붙여넣고 이번에는 ARGs
args를 여기다 넣고요. 이거는 파라미터 팩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고요. 이거는 데이터 멤버 m 데이터를 초기화한 거고요. 이거는 컨스트럭터입니다. 그래서 컨스트럭터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end of class 이거를 제가 여기다 붙여놓고요. 스케일러 타입 다이애딕 이렇게 하고요. 복사해서 요 클래스 끝에다가요. 이거를 불렀어요. 이거를 카피해서 여기다 넣고요. 복사해서 이 끝에다 넣고요. 이번에는 이거를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넣고요. end of class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끝을 다 표시했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우리가 금방 컨스트럭터를 만들었는데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뒤에다가요. 이거를 여기 컨셉트까지 복사합니다. no except까지 복사하고요. 여기다 붙여놓고요. 잘 보세요. 이걸 앞으로 좀 끌어당기고 이렇게 꺽쇠하고요. 다이애딕을 여기다 붙여놓고요. 제가 여기다가 줄바꿈 하겠습니다. 꺽쇠 열고 제가 여기다가 하나 더 넣겠습니다. 여기다 뭘 넣나 그러면요. type name scalar type 계속 코딩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std common type t 하고요. arg type arg types 이렇게 해서 arg 타입과 arg 타입의 공통 타입을 스케일러 타입 t로 스케일러 타입으로 뽑아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미콜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이게 그 유명한 클래스 템플레이트 아규먼트 디덕션 가이드라는 겁니다. CTAD 또는 클래스 템플레이트 아규먼트 디덕션 가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작동하는지 이제 테스트 해봅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코드가 엄청나네요. void test dyadic scalar 이렇게 해서 함수 이름을 하나 만들고요.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이 함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이 부분은 잠시 disable 하고요. 일단 빌드가 되는지 테스트 해봅니다. 신텍스 오류를 체킹하는 겁니다. 일단 신텍스 오류는 통과했고요. 그럼 여기다가 cname dyadic 하고요.
잘 보세요. S 2.3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여기다가 8로 하지 말고 작거나 같다로 하죠. 작거나 같다요.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요. 여기에서도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건데요. 다시 빌드 해봅니다. 와, 빌드가 되었네요. 그러면 이거를 출력을 해보는데요. 값을 일단 화면에 뿌려볼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올라가서 다시요. 여기에서요. 요거는 좀 내어 쓰겠습니다. 요거는 컨스트럭터고요. 템플레이트 타입 네임 캐릭터 타입 프렌드고요. 프렌드 함수입니다. std basic all stream 캐릭터 타입 lvalue reference고요. 오퍼레이터 이렇게 하고 std basic all stream 캐릭터 타입의 lvalue reference os에다가 dyadic constant lvalue reference d 이렇게 해서 curly brace 열었고요. os하고 d의 mdata 이렇게 하고 return os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내려옵니다. 이걸 이제 출력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std cout s는 이렇게요. std 엔델 이렇게 해서 실행해 봅니다. cls m 와우 2.3000000 그죠? 그 다음에 3.5f 6.7 이렇게 다시 한번 빌드가 되는지 봅니다. 여기에 우리 플로팅 포인트를 넣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플로팅 포인트를 넣는데 더블로 바뀌었어요. 이거 더블이에요. 이번 동영상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만 더 하고 이번 동영상 끝내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하기로 하고요. 이거를요 프로텍티드로 바꾸겠습니다. 프로텍티드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템플레이트 타입 네임 셀프 오로 이거는 lvalue reference입니다. 함수 이름이 데이터이고요. this self forwarding reference이고요. 파라미터 이름이 self이고요. no except exception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return을 하는데 std forward like에다가 self를 보내고요. 여기다가 헷갈리니까 self type 이렇게 하겠습니다. self type 여기다가요 self에다가 m data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매우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return 타입이 auto lvalue reference입니다. 내려오고요. 여기에다가 auto
L-value reference이고요. S11, S12, S13, S21, S22, S23, S31, S32, S33 이렇게 했고요. S의 데이터예요.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듭니다. 이거는 컨스탄트이고요. 이거는 C입니다. 한 번 더 복사했어요. 붙여놓고 이번에는 C11, C12, C13, C21, C22, C23, C31, C32, C33, C. 중요한 거는 타입이에요. 타입. std, cout, type of s33 타입이 중요한 거예요. cpg get type category에서 s33의 타입이 중요한 겁니다. 집중해서 보셔야 하고요. 붙여놓고 이번에는 C33의 타입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다시 빌드합니다. CLS M 보세요. 오토 L-value reference 했는데요. S의 타입에서 엘리먼트 S33을 끄집어냈는데 그 타입이 더블이에요. 더블. S33은 지금 0이에요. C33은 컨스탄트 더블이에요. 왜냐하면 이 C의 타입은 컨스탄트가 데코레이션 장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오토 L-value reference를 했어도 C 타입에서 꺼낸 거는 이 C33은 컨스탄트 더블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텍스 오류입니다. C33 5.6 이거는 빌드가 안 돼야 합니다. 빌드가 당연히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 C는 상수니까 이거는 당연히 안 돼야 하고요. 그런데 S33은 지금 현재는요 0인데 이 값을 예를 들어서 22.0분의 7 이렇게 값을 바꿨어요. 값을 바꾼 다음에 S를 다시 출력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하고요. CLS M 보세요. 값이 바뀌었잖아요. 처음에는 0으로 들었다. 여기서 값을 바꿨잖아요. 그런데 C33 이 C33은 컨스탄트에서 왔기 때문에 값을 바꿀 수가 없는데 S33은 난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바꿀 수 있어요. 이런 기능을 구현하려면 옛날 C++23 이전에는요 이거를 2개를 만들어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4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C++23에서 this 이 this를 deducing this라고 부릅니다. 이 deducing this가 C++23에 도입됨으로써 C++ 신텍스가 굉장히 깔끔해집니다. 옛날에는 이거를
적게는 2개, 많게는 4개까지 만들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하나로 모든 걸 통합합니다. Forward Like는 1링크에 있고요. Did you think this는 1링크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능은 마이크로소프트 C++ 컴파일러만 지원되는데 C++ 23표준에서 도입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컴파일러에서도 지원될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dyaddi 클래스를 더 확장시키겠습니다.